초등학교 2학년일 때 그는 자신의 생일을 알지 못했다. 3년 동안 2학년에 머물렀으며 진학을 한 뒤에도 3, 4학년을 오갔다. 13살인데도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했다. 1년이 12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8월까지밖에 단어를 쓰지 못했다. 그가 45세의 마지막 테스트를 받았을 때 그는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이었다. 2020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 한 변호사가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그가 변호를 맡았던 인물의 이름은 코리 존슨, 지적 장애가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02년에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했지만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몇몇 주들은 IQ 70 미만의 사형수만 사형을 면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IQ 테스트는 오차 범위가 있기에 다른 테스트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주의 관행을 바꾸면 나쁜 죄질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주의 정책이 약화된다는 반대 주장 또한 있었죠. 거의 30년 동안 사형수 감방에 있던 코리 역시 지적 장애인이었기에 그의 형 집행에 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3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를 가진 코리를 장애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지만 그 뒤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성인이 돼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했던 그는 결국 1989년에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갱단에 들어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코리. 그가 저지른 범죄 중에는 살인도 있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갱단은 마약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갱단이었습니다. 그런 갱단에서 해결책을 맡고 있던 코리가 자주 했던 일은 방해되는 이들이나 배신자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2월 초, 코리는 리누드라는 동료가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물증은 없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리는 동료들을 모아 리누드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월 19일에 리누드는 코리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있던 6명도 코리의 손에 희생됐죠. 얼마 못 가 체포된 코리. 재판대에선 그에게 배심원단은 7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고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리의 변호사는 그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은 사형수의 형이 집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혹시 모를 억울한 사형수가 나오기도 하기에 확인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코리의 경우는 더 그러했죠. 2002년에 미 연방 대법원은 사형수였던 IQ 59의 지적 장애자 데릴 애킨스에 관한 판결문에서 지적 장애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형을 집행당하지 않고 사형수 감방에 머물러 있던 코리가 다시 언급된 것은 2020년 12월. 다른 지적장애인 사형수의 형 집행으로 인해 그 역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법 검토를 통해 코리의 형 집행일이 정해졌고 이에 대해 그의 변호사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2021년 1월 14일에 버지니아주는 코리의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인이라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관할 건이 있다 하더라도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적 장애로 인해 130여 개의 사형 선고가 번복된 미국 법정. 그들의 결정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비염이 심해 다른 날보다 힘들었네요.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